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유통기환 이분컷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기한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영상에 썸네일에 낚이신 많은 분들께서 놀랐다라는 댓글을 이제 수십 개를 달아주시에 따라 보니까 댓글 교환할 만한 내용이 이 아주르 성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중국 회사 ECN에 대해서 부탁한다고 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중국 C뷰티 업체들이 좀 어떤 상황이고 더불어서 ECN의 주가 전망 또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이 워낙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숫자로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 차라리 현지 브랜드 업체들 직접 투자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시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로컬 브랜드 회사 중에 상장된 회사는 5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하이자와. 이 회사는 120년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저도 2016년도에 탐방을 한번 갔었었고요. 보수적인 회사였고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프로야. 프로야는 나름 과거에는 신흥 브랜드 떠오르는 브랜드였었고 그리고 뭐 2015년, 16년 한창 한류가 좋았을 때 그때 송중기 씨를 40억 주고 모델로 쓰기도 했었던 브랜드이고 프로야 외에 여러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루비라는 회사인데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은 뭔가 시세이도 비슷한 느낌이 좀 나는 브랜드죠. 2013년도에 LVMH 투자를 받았었고 여기는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로 잘 포지셔닝은 되어 있는데 약간 오래된 브랜드라는 느낌이 강한 그런 인식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CN인데 ECN은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주가가 폭락을 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댓글에 문의 주셨던 내용이어서 오늘은 ECN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 다섯 번째가 베이타이니라는 회사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댓글 기한에서 중국 더마 화장품 관련한 문의 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때 위노나라는 브랜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작년 3월달에 상장을 해서 가장 최근에 상장을 한 업체이고 션전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ECN인데 크게 4가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소개인데요. ECN은 2016년도에 설립이 됐고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5조 원 수준입니다. 티커는 YSG이고 지금 중국 화장품 시장, 색조 화장품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은 한 8% 정도이고요. 대표 브랜드는 퍼펙트 다이어리. 그래서 이게 완메이가 퍼펙트고요. 그다음에 르지가 일기거든요. 그래서 퍼펙트 다이어리라고 완메이 르지라는 브랜드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브랜드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완메이 르지는 중국 색조 화장품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8% 가까이 되고 중국 로컬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1등입니다. 그래서 8%라는 숫자가 다른 글로벌 럭셔리 업체들 다음으로 한 4번째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상장할 때 이제 공모가는 10.5달러였었는데 근데 지금은 1불 98이고 PE 밸류션은 없습니다. 왜냐면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여서 PS로 보셔야 되는 상장은 2020년도 11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구성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퍼펙트 다이어리 비중이 거의 80% 가까이 다이어리가 잘했던 게 Z세대들 공략을 잘했었고요. 시작부터 좀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들 위주로 좀 내놨고 콜라보를 되게 많이 했어요. 디스커버리하고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런 중국 지형하고 중국 지형의 색깔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도 했었고 그리고 뉴욕의 맷하고도 했었었고요. 이런 동물의 눈에서 형상화한 뭐 컬러를 가지고서 만든 뭐 아이섀도우 같은 거 뭐 해가지고 하여간 그러니까 0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 쥐링허부터 해서 링링허까지 굉장히 어필을 잘했고 마케팅으로 활용했던 채널들은 샤오홍슈나 떠오이나 그러니까 틱톡이나 이런 쪽 활용을 많이 했고 왕홍들을 많이 쓰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ODM들은 코스맥스 그리고 인터코스라는 이제 이태리의 좀 좋은
뭐 샤넬이나 에스티로더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 현지 OEM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다이어리 SKU 개수는 한 1,300개 정도예요. 보통 이제 예전에 이니스프리나 뭐 에뛰드나 페이스샵 같은 그런 원브랜드 샵 하나를 구성을 하려면 보통 이제 구색이 한 700개 정도 SKU를 가지고 있으면 매장을 하나 낼 수 있을 정도인데, 이제 그 정도를 좀 더 그보다 좀 더 많은 숫자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퍼펙트 다이어리 외에 이제 에비스 초이스, 그다음 핑크베어 여기까지가 자체 브랜드고, 그리고 나머지 브랜드들은 인수해서 좀 붙인 브랜드들인데, 그래도 여전히 실적의 대부분은 퍼펙트 다이어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인데, 일단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187%였어요. 그래서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었는데, 근데 순손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거의 뭐 70억 될까 말까 했었었는데, 원화 기준으로. 근데 2020년도에는 거의 5천억 가까이 이제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커진 거죠. 중국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사실 2023년도까지 각 증권사 내에서 그렇게 성장률 자체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10% 중후반 정도 보기 때문에 시장 성장률에 뭐 부합하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어서 과거만치의 그런 성장은 나오지 않는 상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순손실이다 보니까 P 밸류션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PS로 좀 밸류션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IPO 하고 나서 PS를 봤을 때 한 7배에서 10배 사이에서 거래가 되었었다가 한 3.5배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예상 대비 순손실이 좀 컸었었고, 그리고 스킨케어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퍼펙트 다이어리가 색조니까 스킨케어 쪽에서 좀 실적에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는 다시 한번 디레이팅 돼서 거의 1.5배까지 떨어졌었고, 색조도 좀 슬로우해지고, 그리고 618 때 화시즈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새로운 브랜드들이 등장을 하고, 또 시장 자체도 중국 화장품 시장이 이제 둔화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 경쟁 심화되는 부분들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케팅 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65% 정도였는데 2021년도 3분기에도 67.9%로 상승을 해서 지금 굉장히 비중이 좀 기본적으로 되게 높은 상황이고요. 회사는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R&D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엔 절대적인 비중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이제 마케팅 비용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회사가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난 11월 달에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24개월 동안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좀 적은 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업사이드 대선 약간은 의문인 게, 일단 첫 번째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요. 뭐 지난 618 때부터 화시즈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막 갑자기 더 잘 팔리기 시작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경쟁 심화 때문에 고객 유치하는 비용도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위노나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베이타이니 같은 경우에는 이 티몰에서 고객 한 명을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17년도 대비해서 이제 2020년도에는 30% 중반 정도까지 상승을 더 했어요. 일단 위노나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중국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중국 리스크도 좀 무시는 못하는 상황인 듯합니다. 아무래도 뭐 띠디추싱 상장 폐지라든지, 그리고 뭐 과거에 루이싱 커피처럼 분식회계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중국의 규제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 회사라는 그런 꼬리표 때문에 어쩌면은 제대로 된 가치를 받기에는 약간은 좀 상황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단기간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시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은 다른 프로야나 상하이 자와나 아니면 뭐 베이타이니 같은 업체들도 같이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